이번에 리플 CEO가 딱 한마디를 던졌죠. 우리가 이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오히려 기쁘기보다는 솔직히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신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대체 뭘 보고 이겼다고 말을 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격이 폭등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나시면 지금 나오는 뉴스에 마냥 환호하면 안 되는 이유들이 같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그 내막을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먼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흐름을 살펴볼게요. 트럼프 측에서 본인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내용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를 미워하던 세력들 때문에 수많은 암호화폐 산업이 해외로 쫓겨났는데 이걸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을 보냈습니다. 암호화폐 반대 세력은 법원에서도 선거에서도 그리고 트럼프에 의해서도 전부 다 패배했다고 말이죠. 이게 바로 오늘 다룰 이슈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정말로 전부 다 이겼다면 왜 굳이 지금 타이밍에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트럼프가 쓴 단어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을 했었죠. 영어로는 퓨처 프루프라는 표현을 썼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한번 확실하게 정해놓으면 나중에 누가 와도 절대 바꾸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링하우스가 이겼다고 자신한 건 지금 당장 무슨 법이 완전히 통과되어서가 아니라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승리의 길을 확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는 일은 의외로 단순해요. 코인 하나하나를 명확하게 분류해서 이건 주식 같은 거다 혹은 이건 금이나 원유 같은 상품이다라고 법으로 딱 정해주는 역할이죠. 그동안 우리 리플이 수년간 힘들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주식이냐 상품이냐를 두고 지루한 법정 싸움을 이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리플은 디지털 상품, 그러니까 금이나 원유 같은 자산으로 법적 지위를 딱 보장받게 됩니다. 수년간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팩트만 짚어볼게요. 이 법은 미국 하원을 2025년 7월에 이미 통과한 이력이 있습니다. 무려 찬성이 294표였고 반대는 134표밖에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미국은 법을 만들 때 하원만 통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상원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관문을 넘어야 하는데 바로 최근인 2026년 5월에 상원의 하원위원회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제 거대한 산의 첫 번째 봉우리를 드디어 넘어섰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원위원회를 넘었다는 건 대단한 성과지만 냉정하게 보면 아직 갈 길이 꽤 남아 있습니다. 위원회 버전을 다른 위원회 안과 하나로 합쳐야 하고 상원 전체 표결도 통과해야 하죠. 게다가 다시 하원과 세부 내용을 맞춘 뒤에 마지막으로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완전히 발효됩니다. 특히 상원 전체 표결에서 통과되려면 단순 과반수가 아니라 반대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60표라는 높은 벽을 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갈링하우스의 말은 지금 당장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산대 앞에서 줄을 서서 마무리를 기다리는 단계에 가깝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리는 줄에는 마감 시한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오늘 분석에서 두 번째로 주의 깊게 보셔야 할 포인트죠. 현재 공개된 일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는 올해 6월에서 8월 초 사이로 좁혀집니다. 왜 하필 지금 여름일까요? 바로 올해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정치인들이 선거 준비로 바빠져서 법안 처리가 뒤로 밀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2027년 새로운 의회로 넘어가 버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이 리플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인 셈이죠.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을 그냥 지나가는 호재 정도로 보시지만 이건 판도를 바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핵심은 바로 영구성에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어 리플이 디지털 상품이라는 사실이 연방법에 딱 못 박히면 나중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이 분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가 말한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의 진짜 의미죠. 그동안 리플 투자자분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공포, 즉 정권이 바뀌면 SEC가 또다시 소송을 걸고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이 법안이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끝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올바른 분석이 아니겠죠. 제가 처음에 왜 무서운 신호라고 말씀드렸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시장의 철칙인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단하는 패턴입니다. 리플은 지난 2024년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단 2주 만에 155%나 폭등했던 기억이 있죠. 당시에도 가장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호재가 다 발표된 뒤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확신하지 못할 때 미리 자리를 잡았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즉, 모두가 환호하는 지금 이 순간이 호재가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된 선반영 구간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할 변수는 역시 시장의 대장주인 비트코인입니다. 현재 리플은 비트코인과 0.84라는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움직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면 리플은 독감에 걸리는 구조라는 뜻이죠. 규제 관련 소식이 아무리 호재로 작용하더라도 시장 전체의 유동성이 꺾이거나 비트코인이 무너지면 그 호재는 힘을 쓰지 못하고 묻히기 십상입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 등으로 비트코인이 1억 원 아래로 조정받을 때 리플도 1,800원대까지 밀렸던 것처럼 법안 일정과 함께 전체 시황을 반드시 같이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번 여름이 리플의 향방을 가를 거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원회 단계를 넘었고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통과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선거 전이라는 시간적 압박 덕분에 6월에서 8월 사이에 상원 표결 시도가 집중될 텐데요. 다만 이걸 무조건적인 확정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상원 60표라는 문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여야 간의 민감한 조항 조율 과정에서 예상외로 통과가 한 번 더 밀릴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가격 전망을 보면 글로벌 분석기관들 사이에서 법안 통과 시 리플이 최소 7,000원에서 최대 1,4,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리플이 가진 잠재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치이지만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예측치일 뿐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장 내일의 가격 숫자가 아니라 리플이 제도권의 완벽한 중심 자산으로 우뚝 서는 근본적인 펀더멘탈의 변화입니다. 이 가치를 알아보는 눈이 투자의 성패를 가리게 됩니다.